6장 연습 문제 47번 같이 풀어봅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대관람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구조물처럼 생긴 것에 작은 방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 타면 이 전체적인 이 구조물이 천천히 돌면서 주변 경관들 아주 높은 데까지 가서 다 구경하고 또 천천히 내려오는 일종의 놀이기구 그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대관람차 각 방은 그 부분에서의 선속력이 5.5m/s로 쭉 돌아가는 게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람차 전체의 요 반지름은 12m 된다고 했습니다. 중력가 속도는 g라고 하고 여기에 사람이 80kg 질량을 가지는 사람이 타 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대관람차가 한 바퀴를 다 도는 동안에 걸릴 시간 주기 구하려라 했네요. 자, 주기 t값 하면은 이건 뭐 그냥 구하면 되죠. 한쪽 끝부분에 선속도가 5.5m/s니까 반지름이 12m라서 원주의 길이가 2πr 12 곱하기 2파이 하는 이거를 한쪽 부분이 5.5m/s로 다 돌 때까지 걸리는 시간 5.5m/s 해가지고 요거 파이가 뭐 6.28 2 곱하기 3.14 6.28 곱하기 12 해가지고 쭉 나눠져 보면은 대략 13.7초 요쯤 나오네요. 뭐 어림 계산이기는 한데 파이값 무리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값을 하나 구해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는 쉽게 구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안에 탄 사람이 요 안에서 돌다 보면은 꼭대기 가장 바닥 부분 이런 데 있을 때 받을 수직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용어로서 요렇게 모델화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칸, 방들이 있을 때 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다고 생각하자. 여기 이제 타서 확대한 겁니다. 여기 혼자 탔다고 했을 때 여기 의자가 있겠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의자가 있을 때 사람, 머리, 몸통, 엉덩이를 대고 있을 테고 다리나 팔은 그냥 팔 늘어뜨려 놓고 다리 뭐 이렇게 늘어져 있기는 한데 의미 있는 힘이 이 부분에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사람만 봤을 때는 다리 부분은 뭐 그냥 의미 있는 힘이 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놨을 때 사람은 80kg 질량에 의한 중력이 아래로 가해지겠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mg 뉴턴. 그리고 의자의 엉덩이 부분이 닿아 있으니까 그로부터 밀릴 위쪽 방향으로의 적당한 크기 수직력 가해지겠다 하자. 그리고 엉덩이가 닿아 있는데 지금 이 엉덩이 부분에서 접촉에 의한 수직력, 수직항력은 했는데 혹시 사람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미끄러지려고 하면 그러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할 마찰력이 이 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가해질 수가 있다. 기타 사람은 줄, 뭐 탄성체, 대전됐다, 뭐 이런 거 연결되고 대전된 거 상황 전혀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받을 완전 윗방향, 아랫방향, 뭔가 앞, 뒤, 좌우 하는 의자면에 평평한 의자면에 대한 나란한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의 마찰력도 가해질 수 있겠다. 특히 이 사람 이 안에서 엉덩이 이렇게 막 미끄러지지 않아서 정지 마찰력이 원하는 크기만큼 요구되는 방향으로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시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 관람차 자체에 가해질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받을 힘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람차 자체, 이 체인버 자체가 받을 힘들은 약간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받을 그 수직력을 맨 위점, 최고점, 맨 아래 최저점에서 2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요 정도까지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 최저점 말고 돌아가는 관람차가 지금 위치가 중앙에서 수직으로 오른쪽으로 지면 나란한 방향으로 요 지점 3번 지점에 있을 때 올라가고 있는 뭐 내려갈 때도 구할 수 있지만 이때 사람이 받을 힘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 좀 어정쩡하긴 한데 계산하기 쉽게 해서 30도라고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지점에 있는 순간에 요 30도 지점에서 이렇게 5.5m/s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안에 타고 있을 사람이 받을 힘 이렇게 해서 있지도 않은 3번, 4번 위치에서 사람이 받을 수직력 외에 뭐 마찰력까지도 그 크기 구해보는 거 같이 해봅니다. 자, 이걸로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원운동 구심력, 물체가 받는 힘, 가속도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변형해 봤어요. 자, 그랬을 때 최고점, 꼭지점 1번, 최저점 여기 있을 때, 맨 아래 지점 있을 때에 대해서는 자, 1번 최고점에 있을 때 1번 위치죠. 그럴 때에는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 사람은 이런 방 안에서, 이런 칸 안에서 의자에 엉덩이가 맞닿아서 뭐 머리 구조도 있고 팔 구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질량 80kg짜리 물체가 있는 거니까 이 물체는 아래로 중력을 일단 질량 m 해놓고 나중에 80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도 9.8이나 10은 나중에 합시다. 아랫방향으로 mgN의 중력을 받을 것이며 이때 요 엉덩이 의자 접촉에 의해서 받을 수직력은 n1N 위쪽이다 라고 하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수직력이 FN 있다 라고 합시다.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겠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자, 물리에서 문제에 접근하거나 풀이할 때 생각하는 요령이에요. 우리는 물체가 받는 힘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거 이게 달려가지고 끝에 있는 방 잡고 뭐 돌리겠지, 뭐 모터 돌아고 하겠지.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나한테 중력 가해진다, 접촉면 있네, 수직항력, 수직력 가해진다, 마찰력 가해진다. 그 상황만 아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었을 땐 내가 받는 이런 힘들에 의해서 나는 결국 이 방 자체와 같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떨어진 데에서 일정한 속도 5.5m/s로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최고점이죠. 최고점에서 이 사람은 왼쪽으로 이 순간에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왼쪽으로 5.5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속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선속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왼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 5.5m/s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의 운동 방향을 바꿀 요런 방향으로의 구심 가속도를 가져야 되겠다. 또는 그러기 위한 구심력도 받아야 되겠다.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심 가속도 요런 방향 얼마 구했으면은 80kg 내 질량 곱하면 구심력을 이만큼 알짜 힘으로 받아야 되겠다. 라고 두 가지 왼쪽 방향 힘 또는 아래쪽 방향 힘 뭐 이런 것들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는 잠깐 놔두고요. 왼쪽 방향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즉 접선 방향으로는 속력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힘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몰랐던 마찰력은 없구나. 이때 가야지 마찰력은 그냥 작용하지 않겠구나 빨리 해버리고요.
그러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다는 확인을 했는데 방향이 반지름 12m짜리 원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런 속도로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물체는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지금 할 상황이다라 그러면은 R분의 V제곱 미터/세크 제곱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게 답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론으로 취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관측 결과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물체가 이런 구심가속도를 가진다 대입만 하면 되겠고요. 12분의 5.5 미터/세크 제곱 5.5 제곱 미터/세크 제곱 하면 되겠고 그랬을 때 반드시 방향도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심 가속도를 가지려면 아래쪽으로 m 80 곱하기 r 12m분의 v 5.5 제곱 하는 크기의 힘이 결론 상하 방향에 대한 R자 힘으로 나와야 되겠다. 아랫방향으로는 mg 받고 있고 윗방향으로는 n1 크기 받고 있다면은 아랫방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n1 한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답 최고점에서 이 의자면으로부터 사람의 엉덩이가 접촉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은 n1 값은 r, m, v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고요. mg 마이너스 m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80kg 적당한 중력 가속도 9.8 내지는 10 써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2번도 2번 위치 또는 C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최대점 했을 때 여기서의 최저점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결국은 5.5m/s로 속력은 바뀌지 않고 이와 같은 곡선 경로를 따라가야 된다. 속력은 바뀌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의 힘은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그거는 안 돼 라고 할 방향을 틀어줄 힘을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다. 구심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점에서도 역시 좌우 방향으로의 힘은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된다. 중력 아래, 수직력 위로. 그러면 좌우 방향. 그때 마찰력도 가해질 순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반드시 이러한 반지름 속력 상태에서의 꺾이는 정도를 유지를 하려면 위쪽 방향으로 구심력 조건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만족해야만 한다. 12m, 5.5m/s 제곱, 5.5m/s의 제곱, 80kg 대입한 요만큼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 근데 진짜로 힘 얼마 받고 있니? 그랬더니 위쪽 기준으로는 N2 받고 있어요. 요거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위로 N2 아래로 mg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기준으로예요. 그러면 위로 N2 받고 아래로 중력 받는 건 당연히 있어야지 되니까 현재 받을 최저점에서 받을 엉덩이 의자면 접촉에 의한 수직력 N2 값은 R분의 V제곱 더하기 mg 뉴턴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 최저점에서 받을 수직력이 N1, N2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각각의 상황에서 M, G, R, V 값 문제 조건에 나온 숫자들 각각 대입하면서 계산만 더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상황입니다. 3번 상황은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관람차가 쭉 돌아가는 가운데 여기 있을 때 요 연직 방향에 대해서 90도 각도 이룰 이 지점에서 사람이 위쪽으로 순간 위쪽으로 선속도 5.5m/s로 올라가고 있을 때 봅니다. 그러면 역시 어느새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순화됐네요. 사람에 가해지는 중력은 아래로 mg 뉴턴이 있을 것이고 이 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받을 수직항력은 n3 뉴턴 그리고
여기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좌우 방향 또는 앞뒤 방향의 면의 접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자. 이때 마찰력은 아마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엉덩이가 의자에서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가해진다라고 그랬을 때, 자, 이때 사람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어야 하나라는 거 봅시다. 보니까 이때 위로 5.5m/s 일정한 속도로 조금 다음에 속력이 변하진 않아야 되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안 되겠네. 가속이 되면 안 되겠다. 위아래 방향으로 힘 받는데요. 위아래 방향으로 힘 받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그런 효과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때에 의자면으로부터 받는 수직력, 수직항력을 구해보면은 N3는 내가 중력을 받는 크기와 같은 크기로 수직력을 받고 있겠다. 요거 하나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과연 이제 아까 전에 1, 2번 경우에는 마찰력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나 보자. 자, 물체가 위아래로 이 순간 받을 힘이 없어서 속력이 이 순간적으로 조금 빨라지거나 조금 또 느려지거나 그런 운동을 하진 않는 건 확인했는데, 그러면 지금 운동 방향, 그 방향 나란하게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니까 속력은 유지되는데, 그러면 나는 쭉 등속 직선 운동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등속 원운동 해야지 라고 한다면 너 움직이는 방향, 내가 방향을 틀어줄게 라는 힘이 존재를 했어야 한다. 물체에 가해질 구심력이 있었어야 되며 12m라는 반지름의 이런 원궤도를 5.5m/s, Vm/s로 지금 돌고 있으려면 반드시 너는 결론, 네 질량이 mkg이니 그러면 12m 반지름분의 속력 5.5 제곱 뉴턴의 힘을 이쪽으로 받는 게 있어야 그 속도에서 너무 크게 돌지도 않고 너무 빨리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도 않고 딱 요런 곡선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구심력 조건이 나타나게 된다. 저 왼쪽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는 거 못 하잖아. 지금 딱 왼쪽으로 그런 힘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디 뭐 그럴 구석이 있나 봤더니 우리의 호프 마찰력이 왼쪽으로만 가해진다면 니네들은 왼쪽으로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F3라는 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mr분의 v제곱 뉴턴, 계산 자체는 뭐 80에 12분의 5.5에 제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의 정지 마찰력이 의자면으로부터 사람 엉덩이가 왼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뻔했는데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마찰력이 왼쪽으로 가해졌으면 되겠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3번 시점에서는 사람은 80kg짜리 사람은 구심력만큼의 마찰력을 왼쪽으로 받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도 또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4번 상황입니다. 4번 상황은 관람차가 쭉 돌고 있을 때 이 안에 뭐 손잡이 같은 거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만히 의자에 앉기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최고점에서 관람차 기준 30도만큼 돌아간 그런 각도 지점에서 5.5m/s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5.5m/s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물체가 받고 있을 힘, 중력, 수직력, 마찰력이겠죠. 이런 것들이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해질지까지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원래는 이만한 관람차가 요거 30도 되도록 이 위치에서 현재 이 부분 접선 방향으로 5.5m/s로 움직이는 그 찰나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때 물체가 받을 힘이란 상황이 크게 어떤 접촉 상황, 물체의 질량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니까 완전히 앞과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력, 질량 80kg에 대한 mg뉴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접촉에 의해서 위쪽으로 수직력 N4N 받겠다 하자. 그리고 이 면에 대해서 필요하면 뭔가 어느 방향으로 F뉴턴의 마찰력 받는다고 하자. 역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힘들이 실제적으로 작용할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 힘들의 조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겠느냐. 자, 얘기했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있고 물체의 R자임이 확정이 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가 질량은 있는데 이러이러한 힘들을 받고 있는데 뭐 엉망진창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상황 분석 결과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속되던데요 라는 것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이 됐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너 R자임 이래 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찾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현재 속도에 대해서 선속도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체가 받을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의 R자임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궤도를 돌고 있어야 돼. 그 중에 이 지점이야. 그러면 방향이 틀어질 그럴 성분, 구심 가속도가 반드시 이쪽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며 R분의 V제곱 미터/세컨드 제곱이네요. 나와야 하며 힘으로써 얘기하자면 힘들을 분해해가지고 현재 운동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의 힘들은 0 되면서 R자임이 반드시 이쪽으로 나와야 하며 없으면 안 됩니다. 크기도 mR분의 V제곱 뉴턴으로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러한 현재 위치에서의 이런 원운동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요런 세 가지 힘이 잘 버무려져서 조합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동 방향에 나란하면서 가속되지 않을 방향, 가속될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 실제로 가해지는 방향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이 방향 분해를 또 다르게 해줘야지 되는데 요거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봅시다. 자, 물체가 현재 운동 방향 접선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는 R자임은 결론 mR분의 V제곱 뉴턴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찾고 싶습니다. 자, 이 위치가 최고점에서 30도 돌아간 지점이기 때문에 요 접선 방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면에 대해서 요게 30도 되는 요 방향이 접선 방향이고요. 법선 방향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60도 되는 요런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보자. 노란색 중력입니다. 중력은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mg 가해질 거예요. 자, 파란색입니다. 물체가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은 물체가 이런 평평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완전 위쪽 되겠네요. 위쪽으로 적절한 N4N 받을 거다 하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받을지 모른다 그랬는데 아무 방향이나 해도 돼요. 어쨌든 의자면에 대해서 좌우, 앞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좌우 방향 있을 때 몰라. 좌측 방향으로 스몰 F 뉴턴의 마찰력, 이 세 가지 힘이 가해져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접선 방향 속도 성분 일정해야 된다. R자임 0, 수직 방향 속도 안쪽으로, 이쪽으로 mR분의 V제곱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어느 것도 원하는 방향에 나란하거나 수직으로 정렬된 게 없으니까 이 힘들에 대해서 각각 분해를 다 해줍니다. 아래쪽이 확실한 mg에 대해서는 요거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해줬더니 성분 분해를 해주면
요게 30도, 요게 60도,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 힘이 mg 코사인 30 해서 2분의 루트 3 mg 요게 2분의 1 mg 라고 나오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니까 조금 흐릿하게 지울게요. 자, 힘 하나를 두 개가 작용하는 것처럼 바꿨어요. 그 다음 수직력 N4N 수직항력에 대해서도 요러한 방향의 나란하고 수직인 성분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요렇게 나눠야 되겠네. 요러하게. 이 각도가 30도, 요게 60도 될 겁니다. 그래서 N4N에 대해서 요 크기가 N4 수직력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해를 한다면 2분의 루트 3 N4N이 이쪽으로 가해지면서 2분의 1 N4N이 이쪽으로 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이미 분해를 했으니까 요 두 힘만 남겨놓고 흐릿하게 지워놨습니다. 마찰력 분해도 필요합니다. 마찰력. 의자 면에 올라있는 사람이 그 면에 대해서 이쪽 저쪽으로 나란하게 받을 힘이 오른쪽일지 왼쪽일지도 사실 몰라요. 중력이나 수직력은 크기는 잘 몰라도 방향은 확정이 됐는데 마찰력의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난 왼쪽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왼쪽 마찰력은 왼쪽이 플러스라고 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 나중에 부호신경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완전 왼쪽으로 가해지면 현재 운동 방향 나란한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요것도 분해를 해주면 요 성분이 크기가 나오겠다. 2분의 1F 2분의 루트 3F 해서 나오겠다. 자, 실제적으로 받는 힘이 3개였었는데 조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힘들을 다 2개씩으로 분해해서 힘이 6개나 나왔어요. 문자 3개, 뭐 mg가 문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자 어쨌든 몇 개, 2개 정도는 나오고 N4와 F 나오고 힘들은 6개가 조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믿고 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접선 방향의 힘들은 모두 없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써봅시다. 접선 방향의 힘들 없어지려면 여기 2분의 1 mg 같은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f f가 이렇게 가해진다고 전제를 했어요. 2분의 루트 3f 요 녀석은 그래도 반대 방향으로 있네. 2분의 1 N4와 더한 것이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뭐 2분의 1 있지만 일단 남겨둡시다. 아유, 속 시원하게 했고요.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현재 운동하는 접선 방향의 수직인 이 관람차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힘이 꼭 있어야 돼. 이쪽으로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의 요 성분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mg. 다음 요렇던 마찰력의 이 성분은 뭐 하다 보니까 요거를 뭐 이쪽하고 저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바깥쪽이 됐네요. 2분의 1F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F 라고 써줘야 되겠고, 그리고 수직력은 분해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중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2분의 3 N4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N4 라고 해줬을 때 그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M R분의 V제곱 12m에 5.5m/s 쓰는 요런 크기로 부호를 주의해서 썼을 때 나와야 하겠다. 자, 이것이 문제에서의 4번에서 받아야 할 알짜인 조건이다 하겠습니다. 요거 괜히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N4는 0이다 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 2개씩을 통해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어요. 정리만 하면 되는데 먼저 F
N4 이런 힘들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위쪽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루트 3 곱한 다음에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좌우변 루트 3 곱한 다음에 좌우 이렇게 각자 빼면은 2분의 루트 3 mg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n4 되면서 없어지면서 자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f에서 요걸 루트 3 곱해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f만 남은 것이 mr분의 v제곱 빼기 0으로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요게 마이너스 2f니까 f는 마이너스 2r분의 mv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어떤 힘에 대해서 마이너스 2r분의 mv제곱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f 크기는 이렇게 나와. 2r분의 mv제곱으로 나와.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 F라는 힘이 마찰력으로서 정지 마찰력으로서 요쪽으로 가진다라고 하면서 구하고 분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해한 이 크기들을 이쪽 방향이야 마이너스 이쪽 방향 알았어 플러스 하면서 여기다가 식에다가 넣었었는데 그거 아니야. 실제로 마찰력은 이쪽으로 가해지면서 성분이 요렇게 분해됐었어야 돼 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F에도 부호 마이너스인 걸로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 이쪽 아니고 이쪽이야 이 크기 이쪽 아니고 이쪽이야 라는 것이 어차피 다 계산을 통해서 정리가 싹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F값 요 정도로 구해주면 되겠고 실제 문제에서 최고 최저점에서의 사람이 받는 수직력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뭐 계속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수직력 지금은 이제 2 나눠줘도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넘겨서 N4는 그 경우에 N4 값은 mg 요식 그대로 가야지 되겠습니다. 더하기 루트 3f 해야지 되니까 mg 에다가 지금 이 노테이션 상에서 부호 쓰는 관계에서는 f가 아직 마이너스 어쩌구죠 곱하기 루트 3 한 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r분의 mv제곱 한 게 저때 의자로부터 받을 수직력의 크기겠다라고 요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받았을 수직력의 크기는 이제 m 값 뭐 80 쓰고요. m 뭐 다 쓰고 v, r, g 조건 문제에서 나온 조건 그대로 쓰면서 대입해서 구해주면서 실제 문제는 여기까지 구하지 않으면서 최고 최저점에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스듬한 지점에서 구하는 거 상당히 갑자기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거 풀면서 선속도의 변화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구심력, 구심가속도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는지 상당히 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추가 문제, 변형 문제로도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